그 KTNG랑 EM택이랑 무슨 단독 기사 나왔던데. 예. 그리고 EM택 주가 완전 막. 아까 그 KTNG EM택 관련된 단독 기사가 10시 58분에 표출이 됐는데 그 직후에 EM택 주가가 한때 28%까지 폭락, 거의 하한가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기에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를 제가 뭘 다 아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면 내가 혼자 사고 있겠지, 말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가 진실이다 이게 아니고 이런 특허 관련된 분쟁은 왜 터지고 특허 관련 분쟁이 터졌을 때는 어떤 걸로 봐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면 제가 삽니다. 우선 오늘 나온 기사는 뭐냐면 KTNG는 다 아는 회사죠. 한국담배인상공사. 너무 옛날 표현이다. KTNG가 EM택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었는데 그 특허 소송은 특허 소송도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 취소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상대방 특허가 이거는 말이 안 되다. 저거는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 뭐 이미 다 공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술을 써야 된다. 쟤네 특허 취소해 주세요라고 특허법원에 요청을 하는 게 있고, 근데 이번 건은 특허 이전 소송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니네 특허 우리 특허인데 왜 니네 이름으로 걸었느냐, 니네 특허 가져와,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KTNG랑 EM택은 갑을 관계였죠. 당연히 전자담배를 파는 회사, 그리고 그 기기, 단말기 같은 걸 만드는 회사, 제조사였고 2017년부터 KTNG랑 EM택의 협력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되게 5년 전부터 거슬러 온 거야. 그러니까 같이 기술 개발을 했고 갑을 관계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쇼, 저렇게 만들어 볼까요? 계속 하면서 왔던 건데 이상 신호가 감지됐던 건 2020년 말 즈음부터. 그러니까 EM택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요. 자회사를 만들었고 2021년 하반기부터인가 그 자회사를 통해서 BAT라는 담배 회사, 뭐 던힐 담배 이런 거 있잖아. 되게 큰 글로벌 담배 회사에 전자담배 기기를 이제 납품하는 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슬슬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거죠. KTNG랑. 근데 KTNG가 보기에 저것들 봐라. 우리가 5년 전부터 같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저 회사도 뭐 매출 규모가 뭐 10배 엄청나게 커졌는데 해외 기업한테 물량을 팔려고 저렇게 하고 있네. 이제 약간 곱지 않게 보였겠죠?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니면 스터디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KTNG랑 EM택 사이에 내용 증명이라는 게 오가고 있다. 특허 관련 분쟁이 있어서 내용 증명이 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반년 훨씬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 기사를 쓴 기자가 한국경제 김병근 기자인데 오늘 그 단독 보도 쓴 기자 그 기자야. 그러니까 그 업계를 쭉 취재를 해온 기자죠. 김병근 기자는 저 개인적으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취재 되게 잘하는 기자야. 아무튼 그래서 그 업계를 쭉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EM택과 KTNG 간에 내용 증명이 오가고 있는 거를 캐치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상 신호가 있는데 생각을 하셨겠죠. 다만 EM택에는 이제 KTNG 좀 물량 줄어도 돼. 거의 안 해도 돼. BAT라는 글로벌 회사가 또 있으니까 이 회사는 BAT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담배 회사로 쭉쭉쭉 나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특허 분쟁이라는 거야. 누가 이기느냐라는 거야. 만약에 KTNG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허 가져와. BAT 니네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다 우리 특허야. 그 다음부터 이제 앞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EM택 일하면 만약에 친다. 이거는 특정 회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구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EM택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 특허 우리 게 맞아. KTNG 그래 우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KTNG의 그 기술이라고 말하는 그걸 통해서 그게 EM택 우리의 특허인데 그 기술 통해서 단말기 납품하는 그 회사들 내가 소송 다 걸어버리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예를 들어서 EM택 주가가 뭐 20% 안팎 폭락을 하는데 경쟁사 있죠. 이렌텍, 파트론, ITM 반도체 주가가 어때요? 보셨죠? 올라? 팍 튀어? 아니 이렌텍 같은 경우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죠. 이렌텍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 EM택 악재가 나온 다음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막 되게 혼선을 겪고 있는 거야. 혼란을 겪고 있는 거야. 그게 시장이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EM택이 이겼어. 이거 우리 특허야. 야, 니네 다 만들지 마. 이렌텍, 파트론, ITM 반도체, 니네 우리 특허 침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조사해 볼 거야. 다 걸어. 니네 KTNG 납품하지. 만약에 그렇게 끝까지 막장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가 그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또 하나가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KTNG, EM택, 이렌텍, 파트론, ITM 반도체. 그러니까 EM택 말고 어떻게 보면 공급선이 다변화돼 있던 데까지
다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이 특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주들 같은 경우는 그 정보나 이런 걸 어떻게 계속 얻어야 돼요? IR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 그거는 내부자 아니면은 되게 알기 힘들고, 내부에서 특허를 담당하거나 기술을 담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뚝 부러진 거 아니에요. EM택도 계속 거의 신고가 가던 중에 뚝 부러진 거잖아요. 뭐 물론 이럴 때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뭐 과거께 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자유롭게 공시가 많이 되면 좋은데 근데 특허를 가지고 특히 악재를 가지고 자율 공시하는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기사를 보면 이제 오늘이 6월 7일에 나왔는데 최근에 KTNG가 최근에 EM택을 상대로 특허 이전 소송을 걸었다라고 나왔는데 그 최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EM택의 1분기 보고서까지는 이 특허 소송 관련된 게 안 나와 있어요.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소송 관련된 현황도 원래는 적도록 돼 있어. 그리고 이거를 단발성으로 공시를 하는 건 그로 인해서 뭐 일정 금액 이상의 그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비용으로 청구가 됐다라든지 자본금의 얼마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을 때는 공시 의무가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거의 자율공시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회사가 공시 안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분기 보고서 보면은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발 부채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거기에 보통 다 써요. 소송에 관한 내용들을. 그래서 아마 상반기 반기 보고서 나올 때쯤에 담기겠죠. 그럼 투자자들한테 너무 늦은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언론 뉴스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 언론 뉴스 공시보다 내가 그걸 더 먼저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는 발로 뛰는 것밖에 없겠죠. 뭐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내용 증명 왔다 갔다 한다라는 기사는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힌트를 줬던 거고. 그리고 분기 보고서를 EM택 거를 열어봤는데 사업의 내용 보면 기타 참고 사항에 이 회사가 특허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지식재산권 현황 이렇게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 쓰는데 그냥 몇 줄 넣는 거예요. 물론 특허가 무엇 어떤 거에 대한 특허, 이 기술 뭐 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까지 세세하게 쓰는 회사도 있고 그냥 몇 개 있어요만 쓰는 회사도 있고 아예 안 쓰는 회사도 있어. 근데 EM택 같은 경우는 그냥 몇 개 있어요만 쓰는 회사예요. 찾아보니까 특허가 엄청 많네. 국내만 특허권 등록된 게 출원한 거 말고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준 게 340건, 해외가 67건 해서 합쳐서 407건. 근데 출원해 놓은 거까지 다 하면은 국내 해외 합쳐서 585건. 그중에 407건이 등록된 건 이 정도면은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즉 특허를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등록도 열심히 하는 회사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중에 뭐가 KTNG와 걸린 거고 KTNG가 뭐를 우리 특허다라고 달라고 한 건지 그리고 그럼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이 특허를 뺏길 거냐 아니면 완전히 뺏길 거냐 최소한 공동 특허로 할 거냐 아니면 공동 특허 전혀 안 내줘도 되는 거냐 다 지킬 수 있는 거냐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혹시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모르는 사람 솔직히 손 들자. 저 와이스트리에서 몇 명이 손 들었는지는 이거는 이제 비공개하는 걸로 하고 특허 출원은 내가 특허를 만들었어 라고 해서 변리사 통해 가지고 페이퍼 막 만들어서 특허청에 특허 등록해 주세요라고 갖다 내는 거예요. 그게 출원이에요. 물론 특허 출원할 때도 뭐 돈이 들어요. 인지세 같은 거. 특허청에서 딱 보고 이거는 딴 데 침해하는 게 없고 독창성이 뭐 인정이 되고 그래서 땅땅땅 당신네 특허 맞습니다라고 내주는 게 등록이에요. 취득. 그러면 제가 만약에 출원을 막 100개 했는데 등록은 1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은 나도 할 수 있고 박 PD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1000개, 10,000개를 할 수도 있어. 물론 돈은 들죠. 근데 그중에 몇 개가 등록되느냐는 특허청이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요. 등록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가끔 이제 사짜 주가 띄우려고 막 보도자료 이상한 거 뿌리는 애들은 우리가 특허 출원했다. 무슨 뭐 암을 사별하는 소금과 설탕을 섞어서 리튬을 만들 수 있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와 대단한 거다. 세상을 바꾸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출원은 중요하지 않고 등록이 중요하다. 총 출원한 거에 합인 거예요? 등록 발표가 안 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디테일하게 안 나왔는데 좋은 질문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출원 1000개, 등록 500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때 보여? 되게 열심히 하는 회사처럼 보이는데 이 1000개 중에 500개가 쓰레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다 뭐 반려된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1000개 중에 500개가 아직 심사 대기 중인 걸 수도 있는 거야. 아직 기각이 됐거나
아니면 등록이 됐거나 알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개와 500개 차이가 하늘과 땅이겠죠. 근데 일단 공시를 이렇게 분기보고서상으로 하는 거는 뭉뚱그려서 전체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디테일이 필요해. 근데 이런 거 주식 담당자한테 물어봐갖고 지금 특허 등록 1000개 중에 지금 심사 중인 게 몇 개고 그럼 몰라 자기네들도. 그 회사가 특허를 몇 개 출원하고 있고 몇 개가 등록돼 있고 또 최근에 또 어떤 특허를 출원을 했는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 우리나라 IT 정말 잘 돼 있잖아. 그 키프리스라고 있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가 뭐. 또 이제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키프리스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조금 그런 게 굉장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시장이 일단은. 그러니까 주가도 막 출렁이고 하한가 직전까지 갔다 또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 10몇 % 또 막 반등하잖아. 그 사람 미치는 거거든. 아마 이거 추적 관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TNG가 EM텍 물량을 줄이면서 그게 E렌텍으로 많이 갔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갑 입장에서는 이거 다변화해야 되잖아. 공급망 다변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파트론하고 ITM 반도체가 신규 공급사로 들어간 거예요. 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은 그러면 EM텍이 등록했다는 그 특허랑 상관이 없을까? E렌텍, 파트론, ITM 반도체는. 혹시나 얘네가 딴지를 걸면 이 3사도 혹시나 조금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을까? 너 죽고 나 죽자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회사 측에서 잘 판단을 해서 IR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불확실한데. 저도 예전에 투자했던 한 기업이 한 3년 전에 해외에 있는 어떤 기업한테 내용 증명을 받았대. 특허 침해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가 뉴스로 어떻게 전해졌어.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주가 당연히 출렁였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그 회사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레터 정도가 왔다 뿐이지 송장은 안 왔다. 송장은 이제 소송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확실성인 거야. 그럼 이제 송장이 왔어.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스터디를 해야겠지만 매출의 몇 %를 차지하는 거냐. 만약에 이거 특허 침해로 결론이 났을 때 얘네 회사는 그럼 쓰러지는 거냐, 경쟁력 잃는 거냐, 이걸 다 봐야 되는 거라서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비일비재합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 종목에 터졌을 뭐 약간 이런 거지. 근데 계속 이런. 얼마 전에 뭐 공장에서 불 나고 또 누가 횡령하고 어디서 소송 걸리고 어디 내용 증명 오고 고객사 협력사에서 탈락하고 이거는 주식 투자하다 보면 늘 있는 일입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나의 상당한 자본이 투입돼 있다. 혹은 이걸 내가 기회로 삼고 싶다 하면은 정보 우위에 서야 되는 지점이라. 근데 그게 아니다. 정보 우위가 아니다라면은 일단은 본질 가치를 봐야 되는 거고 이 회사가 이걸 우회할 수 있는 특허가 뭐가 있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위기에 대해서 이 회사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플랜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오케이. 불확실성은 있지만 당신을 믿어보겠소 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고 주식 투자자는 뭐다?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행위예요. 주식 투자는. 아무튼 여러분 요거는 뭐 사라 말아라 내가 뭘 알고 있다 요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요런 구조가 펼쳐졌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의 가장 충격 포인트는 특허 출원과 등록을 몰랐다는데